여러분 지금 코스피가 3% 넘게 빠지고 있다로 동시효과 구간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좀 걱정되시고 금요일 시장 이렇게까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방안을 짜봅시다. 대표님 울고 계시나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됩니다. 지금까지 시장을 버틴 우리 챔피언 투자자분들께 어떤 이야기가 필요할지요? 시장 얘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방송 중에 욕하거나 네. 거친 말이 나올 것 같아서 참겠습니다. 아니 무슨 뭐만 뭐 되면 2%입니까? 네. 2%가 무슨 누구네 집 애 이름입니까? 맨날 시장이 이렇게 취약해서. 그런데 되게 화가 나는 거는 만약에 이제 미국의 여러 가지 여파가 들어와서 좀 취약하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이 저희보다 더 취약하겠죠? 중국은 왜 1.4% 올라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뭔가를 좀 참겠습니다. 오늘의 섹터 바로 들어가시죠. 네. 그래서 오늘 중국 소비주를 챙겨와 주신 건가요? 그나마 시장의 대피처로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에서 중국이 오르니까 중국 소비주인가요? 네, 아무튼 그런 쪽에서 일단 그나마 시장에서 좀 단단한 섹터고 그런 쪽에서 저희가 알고 있는 엔터, 뭐 영상 콘텐츠, 뭐 항공, 게임, 여행 뭐 이런 쪽들. 어찌 보면 되게 놀자주 쪽이네요. 시장도 안 되고 네. 그냥 놀자 이런 판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쪽이 좀 피해 있을 수 있는 대피처가 된다면 매력도 지금부터 하나씩 챙겨볼게요. 엔터주부터 한번 가볼까요? 사실 뭐 하이브가 어제 이슈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시가에서부터 종가까지는 또 올려 세우려는 시도도 보여줬습니다. 여전히 이 사건 하나가 엔터주 전반을 눌러지는 않게 하더라고요. 네. 엔터주가 그만큼 강하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엔터주가 안 좋았던 요인은 딱 그거밖에 없습니다. 실적이 빠지다 보니까. 실적. 그럼 별로 안 좋았다가 이제 다시 돌아가는 게 3분기 때 보여줬는데 저희는 긴가민가 했었죠. 설마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기조적으로 공연 잘 되고 있고 특히 이제 가장 강한 종목이 JYP 엔터죠. 네. 이쪽이 좀 부각을 받다 보니까 우리 스키즈 여러분들이 여러 일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들이 같이 나오는데 다 좋은데 지금이라도 사요? 이 얘기를 하시게 되면 이게 지금 제일 골치 아픕니다. 지금 고민이에요. 쫓아가서 그래도 잘 수성을 하셨던 분들은 정말 축하드리는데 지금이라도 사겠느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것도 그래서 만약에 사고 싶으시게 되면은 보초병 정도 조금만 사보셨다가 출렁임 보고 대응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또 이러다가 마지막 남은 저희 쉘터마저 흔들려 버리게 되면 그게 어떨까라는 암울한 생각도 들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하이브 얘기 나왔죠. 예. 뉴진스와의 계약 불확실성의 확대와 함께 또 방시혁 의장이 또 여러 가지 뭐 사모펀드와의 관계 네네. 또 해서 뭐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 됐고 BTS만 들어오게 되면 앞으로 실적은 변화가 되겠다. 한쪽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이러는데 아마 아직 불확실성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흔들리면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엔터를 바라보는 이 시각은 밸류가 확 꺾였었습니다. 근데 실적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정도의 밸류가 좀 차오르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보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추격 매수한다. 그거는 너무 공격적으로 대응했다가는 또 내가 사면 고점이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주의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구간은 보초병 정도로서 관심을 두자. 엔터 얘기였습니다. 이어서 영상 콘텐츠 쪽으로도 넘어가 봅니다. 자, 사실 이쪽도 OTT랑 여러 가지 지금 움직이고 꿈틀거리는 쪽이 이쪽 갈래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쪽도 똑같습니다. 한 1년 정도 동안 실적이 급감했어요. 안 좋다 보니까 또 한때 그랬었죠. 올해 봄부터 여름까지 볼 드라마가 없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드라마 쪽이 아무래도 OTT나 여러 가지 국내 방송사 쪽에서 발주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었는데 이제 슬슬 드라마가 되게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나오는 현상을 봤었을 때는 이제 변화가 되기 시작한다는 흐름으로 봐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확대 재개와 함께 내년에 대한 실적이 레벨이 올라가다 보니까 주가도 같이 올라온 모습들이고 게다가 한한력 해제. 그러면 지금 이쪽도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 게임주도 마찬가지죠. 게임주도 기대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내년에 뭐 크래프톤 신작부터 여러 가지 변화가 들어오게 되면 그보다는 기대감이 올라가겠네. 게다가 또 아무 기대감이 없는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오늘 보니까 그 새로운 게임 한 800만 명 접속했다. 베타 테스트 때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봤었을 때는 신작 중심의 기대감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역시나 선방하는 섹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이쪽도 마찬가지로 종목을 확대시키는 것보다 대표주 정도로 좀 보시면 되는데 또 중요한 건 지금이라도 사요. 이렇게 됐을 때 좀 올라와 있거든요.
예, 올라와서 뭐 이런 개인적으로는 뭐 엔트도 좋겠지만 영상 콘텐츠 쪽을 되게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지금은 신규로 또 대응하는 것은 조금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쪽에서 일단 흔들렸을 때 보자 라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엔터는 보초병 의견 주셨잖아요. 네. 영상 콘텐츠는 보초병도 아직 보초병, 예, 보초병 보초병으로? 정도, 네, 네. 그 정도 보고 흔들림을 알겠습니다. 또 이용을 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변동이 나올 때 기회를 노릴 수 있을지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뭐 NC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어서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항공 여행 이쪽도 개별 뉴스도 있고요. 뭐 중국 왔다 갔다 비행기표 많이 뜨더라고요. 네, 우리 앵커님도 가실 계획이십니까? 내년에 내년에요. 부럽습니다. 예. 못 가요. 지금 계좌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네, 근데 그건 일단 저도 예. 중국 여행이 보니까 무비자 다음에 하나투에서 밝힌 자료를 보게 되면은 여행이 75% 늘었다고 그러고 패키지가 110% 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좀 커지는 부분들이고,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거는 처음에 이제 중국을 갔더니 아우 너무 좋더라 계속 가야지라고 하는 인기가 지속될지 일회성으로 한번 갔다 와 보니까 좀 가만히 불편하더라. 특히 일본과 다르게 중국은 언어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좀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확산되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네. 또 마침 대한아시아나항공 합병이 그죠? 또 됐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시장은 일단 세론 비슷하게 나오다가 다 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네. 신기했어요. 이건 또 뭡니까? 정신 하나도 없이. 예, 근데 세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제 덩치가 그 레벨업이 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를 봤었을 때 좀 가치를 좀 더 생각해야겠다는 쪽으로 바뀌는 모습들이겠죠.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또 이렇게 변동성 커지다 보니까 이럴 때는 또 됐다고 이제 그 다음으로 바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출렁임이 계속 나오겠죠. 그런 걸 이용해서 보시는 게 좋겠다는 쪽에서 여객 화물 티켓 지금 보행해서 그러니까 여객기를 공급을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계속 고공행진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나쁘지 않겠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 마감 30초 전입니다. 그래도 아까 전에 3%까지 밀렸었던 코스피 예상지수 그래도 2.2%에서 마감 대비하고 있습니다. 2450선 지금 종료 직전이고요. 코스닥도 678선에서 거래 마칠 준비 중입니다. 외국인 현재 현물 쪽에서는 덜어내는 포지션이네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1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이제 한밤, 두밤, 또 새밤 자면 12월입니다. 근데 또 오늘이 공교롭게 블랙 프라이데이라서 그런가 K국장이 블랙 프라이데이의 품목인 거냐라는 얘기, 우스갯소리까지 많이 나왔었거든요. 어쨌든 오늘 시장 끝까지 이 시간까지 지켜주신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추후의 승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응원과 함께 오늘 시장 마감가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별다른 얘기를 할 게 없을 정도로 거의 시총 상단 위주로 다 많이 덜어낸 흐름이 보였습니다. 코스피 종합지수 보시면 현재 구간 1.95% 빠지면서 2,455선에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오늘 한 10시 묵은께에 2,446선까지 밀리기도 했었는데요. 거의 그 구간에서의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으로도 넘어가 보시죠. 오늘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거의 장 후반으로 갈수록 마이너스권이 나옵니다. 678선입니다. 여러분 코스닥이요 700선을 하회한 게 다 그때마다 이유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 시장에서 이유는 뭘로 찾아야 할까 또 고민하게 하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이쯤 되면 바닥이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니었을까가 어제도 할 수 있었던 소리였는데 오늘은 그 이하로 더 밀렸다라는 점에 있어서 고민은 깊어지는데 이 속에서 종목 관점을 더 예리하게 찾아봐야겠습니다. 수급으로 넘어가 보시죠. 현재 구간 외국인이 6천억 원 넘게 팔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은 팔게 맞나 봅니다. 많이 팔고 있고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셔도 오늘 외국인이 1,000억 원 넘게 매도 우위 집계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단으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9위권까지 지금 거의 대부분 마이너스권이었다가 셀트리온이 그래도 0.32% 플러스권 소폭 올라왔고요. 네이버가 오늘 프로그램 순매수 1위 그리고 외국인도 계속해서 잘 사고 있는 종목으로서 20만 6,500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고려아연이 또 3.24% 올라오면서 시가총액 12위까지 다시 자리 올라와 있네요. 이외 종목들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도 넘어가 보시죠.
알테오젠이 오늘 7%까지나 밀렸습니다. 28만 원에서 종가를 형성하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추세 자체가 하방 쪽으로 더 밀려 있는 상황이라는 점 부담감으로 자리할 수밖에 없고요. 소재단도 많이 밀렸고 이 속에서 오늘 플러스를 켰던 종목을 살펴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JYP 엔터, 펄어비스 그러니까 로봇주 있고요. 또 놀자 주격의 성격이 그래도 플러스를 만들고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 김인순 대표님과 함께하는 주제에 대한 이야기, 더 의견을 들어볼 수밖에 없는 장이기도 합니다. 대표님, 오늘은 매포자라고 해서요. 매매 포기한 자들이 참 많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야말로 매매를 포기했을 뿐이지 손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것들도 있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네, 저한테 해답을 바라지 마십시오. 저도 괴로워. 예, 그런 상황이긴 하겠지만 일단 그나마 지금 마감대를 보다 보니까 여기들이 한 7,500억 팔았고요. 선물이 막판에는 플러스로 도네요. 예, 그래서 결국은 좋게 말씀드리면 선물 매수해서 현물 비싸게 파는 이런 꼴인 것 같은데 예. 그나마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또 12월 초는 선물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갭은 좀 줄이려고 하겠다. 근데 그 갭이 많이 보기도 어렵겠죠. 네, 그런 쪽에서 변화가 나오는 것 같은데 단기 추세 이탈했습니다. 이탈한 쪽에서 또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 그런 얘기 또 많이 해요. 이렇게 되면은 또 한 2,400세 중반에서는 PBR이 몇 배인데 0.8 이제 초반까지 들어왔는데 그러니까요. 그 매직 0.8. 근데 제가 진짜 궁금한 거는 예. 그래도 외국인들이 계속 이거 못 볼까요? 다 알고 있을 텐데 또 이렇게 팔고 있죠. 이게 제일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던 데이터의 힘이 무너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더 고민스럽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 변화가 나온 것 같고 근데 그런데도 끝나지 않은 외국인들 매도세를 보다 보니까 답답하고 짜증나고 특히 이걸 달러로 계산하는 한국 지수를 보게 되면 저점이 깨졌습니다. 지금요. 네, 그런 상황들로 봤을 때 환율까지 감안한 거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참 답은 없다라고 보는데 그런 쪽에서 지금 종목들 보다 보니까 그래도 참 작은 종목들 섹터 뭐 히토류나 네. 뭐 마스크 위생업체 쪽이나 AI 소프트웨어 그런 좀 살아있는 것 같고 말씀드렸던 뭐 엔터 이쪽들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나머지가 문제죠. 수출 관련된 기반을 갖고 있는 종목들 초토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게다가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어제 한국은행 쪽에서 그 얘기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왜 우리가 금리 인하를 했느냐라고 하는데 한국의 성장 경로를 쭉 보여줬습니다. 네. 2026년까지. 그거 보고 저는 솔직히 좀 쿵 했거든요. 마음이.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다 보니까 그걸 외국인들이 지금 반영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게 좀 속상합니다. 네. 독이었다. 네. 이럴 때는 외국 정부가 그렇지만 우리는 뭐 이렇게 준비를 한다. 전혀 없습니다. 상법 개정 대책이라든지. 예. 빨리 갑시다. 상법 개정.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서 우리는 대피를 잘 해놓고 있어야 할까? 결국에는 이 얘기를 나눠봐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중국 소비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지금 보초병 구간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래도 계속 보는 거는 업사이드 쪽으로는 맞으니까. 그렇죠?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게 그냥 심리상으로 움직여서 뭐 중국과 관련된 스토리로 움직였다 그러면은 좀 단단하지 않았겠죠. 네. 실적이 기반이 되다 보니까 네네. 내년까지 증액이 되는 과정 쪽을 본다 그러면 이게 그나마 어떤 그래도 버팀목이 되겠다 이런 것적으로 보는데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거는 다 손절하고 일로 가서 다 포지션 바꿔라고 했었을 때 그 가격에 대한 단기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주의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럴 때 혹시나 단기 차익 매물이 나와서 추세가 좀 흔들려서 어떤 또 큰 추세 안쪽으로 들어오는 모습들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좀 괜찮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 이 가격 여기서 바로 다 사자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서 그 점은 좀 주의하자라고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추세는 계속 보셔야 됩니다. 네. 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예쁜 자리에 왔을 때 지금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들어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종목을 딱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관심주 어떤 종목 있을까요? 네, 일단 시장에서 별로 그렇게 관심은 없는 것 같은데 이번에 항공주 쪽이죠. 예, 항공주 쪽에서 그래도 수혜를 받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네. 찾아보다 보니까 그래도 한국공항 정도는 한국공항. 네, 이제 덩치가 커졌을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대한항공 중심으로 했다가 예. 이게 아시아항공까지 가다 보면 이제 덩치가 커져서 관련된 항공 조업 관련된 쪽들을 같이 도움을 준다. 그러면은 캐파는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런 쪽의 변화와 함께 항공 운항 평수 확대가 되겠죠. 만약에 네. 중국까지도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중국 항공사도 들어오고 그런 변화가 좀 기대가 된다. 쪽으로 봤을 때
또 하나 인천공항이 4단계 공사가 완공이 되게 되면은 캐파가 한 20% 늘어납니다. 그러면 늘어난 캐파를 가지고 조업을 하고 뭐 생수도 공급하고 뭐 그 기내식도 공급하고 뭐 이런 네. 쪽이 있다 보니까 그것까지 같이 하게 된다 그러면 실적은 좋아지겠죠. 지금 현재 주가는 거의 소외돼 있어서 PBR 0.5배입니다. 이 정도면은 그게 나쁘지 않지 않을까 안쪽에서 이런 것도 한번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공항이었네요. 그러면 오늘 이후부터 이제 쭉 관심을 갖자라는 관점이시면 어디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을까요? 네, 되게 인기가 없습니다. 이 종목이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 그러니까 그때 언제였어요? 지난번에 8월 달에 8월. 급락이 나오고 전혀 관심이 네. 없는 쪽이긴 네. 한데, 근데 이제, 항공사들의 변화와 함께 시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조금 더 들어오지 않나, 라는 쪽에서 관심 갖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일단, 지난번 고점대에서 떨어졌던 가격대 한 67,000원대 정도가 일단 1차 고비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를 일단 1차 목표가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5만 원대라고 보는데 더 중요한 거는 약 한 5만 한 3,000원대 부근은 잘 지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단기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모습들이니까 네, 그런 거 한번 보시고 일단은 한번 근데 거래가 많이 안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막 사시기보다 이런 것들 자리 냈을 때 좀 모아가는 전략적으로 그렇게 보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여유 있게 모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한국공항 언급 주셨습니다. 67,000원 1차 목표가로 여러분 삼아보시면 좋겠고요. 대표님, 네, 조선은 롱입니까? 롱이죠. 롱인데. 그렇다면 네. 성광밴드는 롱입니까? 아, 이거 엔터줍니다. 밴드잖아요. 아, 예, 락밴드인가요? 죄송합니다. 예. 장이 이런데 죄송합니다. 예, 네. 일단 예, 성광 밴드는 예전에 사람들이 별로 관심 없을 때 말씀드렸다가 이제 막 너무 또 관심 있어요. 이제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도 패턴이 딱 중요한 지지권에서 오늘 돌리네요. 그래서 아마 혹시나 갖고 계신 분이나 최근에 갖고 계셨거나 아니면 앞으로 이걸 좀 관심 있게 봐야지 하시는 분은 2만 원이 중요합니다. 2만 원. 네, 2만 원대에서 지금 거래 죽고 있는데 살아나면서 2만 원대가 지지한 효과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한번 레벨업을 또 시도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2만 원대에서 계속 위축되면서 거래 좀 크게 안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탈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 자리를 한번 눈여겨 보시면서 비중 관리를 해야 되는 가격대가 2만 원이다라고 보시고 일단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이 친구 동성와인텍 같이 동성와인텍. 보시면서 흐름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자 재단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관점 내려주고 계십니다.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자분들께서 또 장 끝나고 지금 제 어깨를 토닥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자체 토닥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을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도 든든하게 응원을 또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12월장은 조금 더 온화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